자, 그래서 반복 하중과 결합 조직의 피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조직에 대한 반복 하중, 사이클릭 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열 생산을 증가시키고 항복점 이하에서 파열을 일으킨다. 그러니까 계속 하중을 주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항복점이라는 게 항복점까지 가지 않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. 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있잖아요. 그죠?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스트레스를 주다 보면 항복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게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더 큰 하중이 적용되면 파열에 필요한 반복 횟수가 줄어들고 정적 하중보다 반복 하중에서 더 큰 손상이 일어난다. 이 원리는 최대한 수준의 반복 하중으로, 자, 오타예요. 최대한이 아니라 최대하. 요거를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서브 맥시멈 맥시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최대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글 용어로 하면 되게 헷갈려요. 최대하, 하, 정말 적은 수준인데 최대로 적은 수준이라고 잘못 오역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최대하라는 것은 최대의 하예요. 좀 어렵죠? 서브 맥시말이에요.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서브 맥시말이라고 하면 맥시멈은 가장 최대잖아요. 최대의 바로 아래 서브 맥시말인데 서브 맥시말을 한글로 해석을 하면 최대하가 돼버려서 최대하면 완전히 아래라는 용어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하에 더 아래 최대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서브 맥시말이란 용어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히스노코이비 책에 다행히 최대하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있어서 이게 오타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 최대하 수준으로 반복 하중이 며칠 동안 지속되면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뻗침에도 결국에는 결합 조직의 피로가 쌓여서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것까지 종합을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레칭 테크닉을 적용을 할 때 그냥 무식하게 계속 하다 보면은 파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. 사실 저는 그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체대를 진학을 했어요. 체대로 진학을 하면서 아직도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그때 친구들과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술안주죠. 술안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저는 다행히 그 유연성도 좀 좋은 편이긴 했는데 제가 가려고자 하는 학교는 그 유연성 테스트가 없었어요. 근데 다른 친구들 특히나 굉장히 몸이 뻣뻣함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이렇게 좌정글이라고 해요. 앉아서 이렇게 발보다 손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이거 재는 거 있죠. 그 시험이 있는 학교들을 많이 썼어요. 근데 그 친구들이 수능을 보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실기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록이 잘 나오지 않았죠. 그 친구들 다 모아서 벽에 다 엉덩이 벽에 붙이고 앉아 라고 하고 한 명씩 마치 사형을 집행하듯이 한 명씩 이제 다리를 다 쫙 벌리게 하고 앞으로 숙이게 하는 걸 했었어요. 체대 입시 학원에서 조교 선생님이. 근데 다들 뭐 똑같았어요. 처음에 쭉 늘릴 때는 이렇게 소리 질러요. 저는 이제 뭐 그때 턱걸이가 시기 종목에 있어서 다른 데 턱걸이 하고 있었죠. 그러면서 들어보면 이렇게 울어요 다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넘어서 파열이 일어나게 되면 다 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놓고 그전에는 막 머슬 스핀드 발동이 되겠죠. 막 근육이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신장되지마 하고 머슬 스핀드 막 발동을 하다가 이제 뭐 근방추도 나중에 그 뭐죠? 그 골지임줄 기관도 발동이 되면서 쫙 늘어나게 하는데 조직이 우선 다 끊어질 거 아니에요. 조직의 연속성이 끊어지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울면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며칠 지나서 샤워할 때 보니까 허벅지 안쪽이 다 파랗게 물드는 그렇게 해서 체대 입시를 준비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쪽 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런 걸 배울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제가 체대를 갔을 때 했던 트레이닝에 대해서 물론 그때 원장님이 굉장히 잘해주신 것들도 있었어요.
예를 들자면 앞으로 뛰는 것만 저희는 하지 않았어요. 뒤로 뛰는 것, 옆으로 뛰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했었거든요. 그게 이제 뭐 그 나즘이나 이런 책을 보게 되면 나오는 내용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달라고 제 사례를 얘기를 했고요. 대표적으로 우리가 군대에 갔다 온 친구들은 알 텐데 행군을 많이 하게 되면 뭐 행군 골절이라고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가고시 준비를 할 때 그 근고역계 질환별 물리치료를 배우게 되면 GPT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소위 하죠. GPT를 배울 때 행군 골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릴 텐데 발가락이 골절되는 거예요. 왜? 계속 행군을 막 계속 하면서 무거운 군장을 매서 무게는 짓누르지 계속 걸어보지 않은 친구가 평생 잘 걸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강행군을 하다 보면 발가락이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이제 미세하게 골절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골절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이후에 또 나오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오늘 6주차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다음 7주차에 연결해서 143페이지 반복 하중과 결합 조직의 피로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생 많았습니다.